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용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다. 풀 돈이 없죠 지금. 풀 돈도 없고 재정 여력도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56조 세수 펑크 났죠. 그다음에 올해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대로 만약에 계속 그 세수가 간다면 한 33조 네. 정도. 그러니까 펑크난데 또 펑크난 네. 거니까 재정 여력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예. 지원을 하자. 그거 어떻게 됐죠? 20원 원하는 지금 지원. 거부권. 네. 거부권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는 것은 정부가 어려울 때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조는 또 세법 개정안 올라왔잖아요. 예. 초부자 감세.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정부는 도울 돈도 없어서 옛날에는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자영업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풀던 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사납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연명하느니 차라리 정략입금 해야 한다. 막 이런 말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돈 없어서 안 써. 이러면서 이미 예정돼 있는 세수, 펑크날 세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근데 그 와중에 그 초초초 감세를 네. 부자들만을 하겠다는. 위한 감세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이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곡간을 풀어서 예. 그 경기의 위기를 사실은 극복해주고 경기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그때 빚을 갚고 네. 세금 이제 들어온 걸로.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재정은 어떤 역할이냐면 일정 정도 그 진폭이 큰 것을 좀 스무딩하게 이제 예. 만들어주고 좀 위기 때는 너무나 처지지 않게 정부가 뒷받침해줘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고 또 너무나 거품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건전하게 재정을 그 운영해서 그렇죠. 거품 들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죠. 서민들의 위기,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위기, 위기예요. 소상공인들의 위기, 중소기업 위기인데 정부가 지갑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지갑을 여는 데는 어디냐? 조세 지출, 조세 감면은 초 부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성장 기여도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지금 그 주황색이 이제 민간에서 경제 성장 그러니까 GDP에 기여하는 거고요. 회색이 정부 사이드거든요. 네. 지금 23년도 1, 4분기부터 정부 성장 기여도가 크지가 않죠. 그렇지 네? 않은 네? 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이너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 성장이 정부의 재정이 정부 사이드에서 이 경제 성장 기여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민간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그냥 막 그렇죠. 우리끼리 하고 있네 우리끼리. 그래서 일부 1, 4분기에 좀 올랐던 거는 사실은 기저 효과가 좀 있어요. 우리가 2% 밑으로 한 번도 경제 성장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위기 빼놓고는 IMF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런 위기 빼놓고는 2%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민간 사이드 수출 대기업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 주도에서 좀 올라가는 추세는 있는데 정부 기여도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나마 2분기는 민간도 마이너스예요. 민간도 많죠. 정부는 왜냐하면 아예 표시도 안 됐는데요? 정부는 뭐죠? 0, 제로 기여도가 없다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만 나오고 계셔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이너스 0.1은 무슨 의미냐면 예. 기저 효과라고 전에 많이 올랐으면 네. 약간 살짝 떨어지고 전에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으면 올 게 없는 거네. 0.1에서. 네. 저 기저효과가 0.3, 0.2, 0.1을 그냥 네. 결국은 0으로 갔네.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니 도대체 네. 뭐 하는 거지 지금? 저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신자유주의 논리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작은 작은 정부, 예, 그러니까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그리고 주로 부자들이나 대기업들, 네.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해주면 그게 낙수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이미 저희 지난번 보고서에서 맞습니다. 봤지요. 그래서 스티글리츠 교수 제가 조금 언급해드리는데 요새 스티글리츠 책을 제가 다시 읽고 있습니다. 몇 개를 골라다가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됐는데 경향신문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를 좀 인터뷰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부자, 기업 중심 낙수 효과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나고자 줄여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스티글리츠는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고 뭘로 받았냐면 이제 시장이 만능이 아니다. 특히 본인이 지금 그때 논문 쓴 거는 정보가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균등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나 저나 시장에 참여할 때 똑같은 정보,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보다는 더 귀중한 정보,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임원들, 회사, 대기업, 수출 대기업 임원들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 일반 참여자들은 좋은 정보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 김 이사님이나 저나 시장 참여자들은 저는 좀 국회에 있으니까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지만 보면 저는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많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어려운 경제학자나 이론을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저희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된 것 같아요. 네. 누가 뭘 잘해서 나한테 죄송합니다. 떡고물 떨어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내 인간의 개인의 삶의 행복도나 나의 성장도 뭐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화내려고 그러네. 그 70년대, 80년대 수출 이렇게 잘 되면 네. 그때 공장들이 어디 있었죠? 다 국내에 있었죠. 일자리 늘고 그렇죠. 임금이 늘어갔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과 내수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맞아요. 임금이 올라가고 또 일자리가 늘고 늘어나고. 그래서 내수도 잘 됐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 예, 이후부터는 수출과 내수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관관계가 없거나 혹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수출 대기업 잘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내수가 마이너스로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거 다 밖에 공장 세워놓고. 맞아요. 자동차 지금 어디로 다 가고 있죠? 한국의 제조업 사라지고 있는 거 뭐 다 아는 맞습니다. 사실. 네, 반도체 그러니까 간판은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IMF 보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짧게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1년도 IMF 보고서하고요. 네. 2013년 IMF 보고서인데 그 IMF 보고서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융위기라면 2008년. 그렇죠. 예, 2008년. IMF라면 우리 IMF 1998년. 98년 우리가 그때. 융자 받았던 그 그 IMF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 근데 국제통화기금은 예전에 신자유주의적 노선에 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작은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업 민영화, 맞아. 그다음에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 보고서부터 네. IMF 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2011년 보고서는 네. 우리는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지속은 소득 재분배의 평등성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득 재분배 평등성 확보. 그렇죠. 재분배하고 평등하다 이런 말 나오면은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원래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죠. 이 IMF 보고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IMF가 왜 사회주의가 됐지? 그러니까요. 왜 공산주의 됐지? 소득 재분배 평등성. 네.
그래서 예. 이 불평등의 축소 이거는 지속적인 성장의 동전은 양면이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 보고서를 보면 네. 아예 선언을 해요. 뭐라고요? 낙수 효과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낙수 효과 없습니다. 네, 부자들 돈 한국에서 안 써요. 네. 그래서 나가 쓰지. 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긴 한데 이 그 좋은 보고서여서 2022년 소시오 이코노믹 리뷰라고 네네. 경제학자들 아주 그 유명한 그 저널이라고 하죠. 이 저널인데 그때 이제 그 런던 정경대학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네, 네. 아주 유명한 장하준 교수도 거기 네, 있어요. 네. 네. 그 데이비드 호프 교수라고 그분하고 줄리안 림보 교수도 낙수 효과 없다. 소득 불평등만 심화시킨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 학자들끼리 좀 갈래가 서 있어요. 아직도 신자유주의를 절대로 네. 좀 믿고 이걸 주장하시는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게 허상이다. 낙수 효과 막 비판하시는 이런 그 경제학자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어디서 박사하죠? 다 저기서 미국에서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더라도 네. 주로 신자유주의 영향받은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그쵸. 그거야 네,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경제학이 주류가 그거였거든요. 예. 아니 근데 자기가 공부한 학문의 이론을 믿고 네. 그걸 계속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뭐 좋아요. 근데 네. 현실을 좀 보자고요. 네. 그럼 이게 괴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하는 분들인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말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변심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 지난 20년 한 세기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정책을 위반하는 한국의 당국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무리 보고 베낀다고 그래도 현재를 베껴야지. 네. 그래서 놀랍네. 스티글리츠도 그런 얘기해요. 시장을 과신하거나 신봉하지 마라. 와, 근데 왜 저 신문의 제목들이 전부 경향 한결일까요? 속상하네요. 그러네요. 저 제목들은 다 맞는 제목입니다. 네.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실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요. 네. 우리 모두 여기 지금 댓글 보면은 다 이해돼요. 잘 듣고 있으면 오늘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보세요. 내가 잘 가는 밥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커피를 다 뭘 들고 있는지. 맞습니다. 스벅도 버글하지만, 이렇게 별다방도 버글하지만 굉장히 싼 커피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맞습니다. 사세요. 맞습니다. 달라진 환경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유, 나 9시로 가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5분 더 들으실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 예. 근데 이제 그 정부가 네. 지금 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정부 네, 기여도가 네. 적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봤죠. 왜 그러냐? 지금 관리 재정 수지라고 6월 달까지 나온 게 있어요. 예. 근데 1월에서 6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누계를 보면은요. 적자가 지금 얼마나 적겠어요? 2020년도가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정부가 여하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뭐 미국이나 뭐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2020년에 6월까지 마이너스 110조 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22년도 마이너스 101.9조. 이때는 왜냐하면 그 기재부가 돈 없다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그런데 5월 딱 들어서자마자 62조 추경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돈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마이너스 101.9조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쩌때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한테. 위기도 아니잖아요. 위기도 아닌데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재정 적자가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3.4조. 지금 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를 봐도 네. 재정은 적자가 났으면 네. 상식적으로는 돈을 그러면 비어있는 곳간을 메우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네. 그래야 삶을 살지. 네. 어떻게 하려고. 자,
미군 해리스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와우. 이제 좀 지지를 하는데 네. 법인세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네.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하겠다고 공약 내세우면서 표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표 떨어진다고. 표 떨어진다고 감사해야 난리 감사한다고요. 그 난리가 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을 해야 된다. 네. 무려 28%면 거의 30%로 가는 거야. 네. 저게 사실 이제 부시 정부 이후부터 공화당 트레이드 마크죠. 예. 트럼프는 20% 오히려 1% 더 낮추겠다. 그러나 요만큼 낮췄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글로벌 부유세가 사실 공론화되고 있어요. 네, 네. 글로벌 최저한세로 15% 맞추겠다고. 그러니까 최저로 내는 세금 한도를 15% 맞추자. 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거부한 거 아시죠? 네. 최상목 부총리 그 회의 가서 이렇게 글로벌 세계 곳곳은 부유세 그다음에 법인세도 올려야 된다. 소득세도 초부자들한테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초 부자들한테만 세금 깎아주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계는 어쨌든 증세 중이에요. 맞습니다.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근데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도 마이너스면 그걸 알잖아요. 당장 이달에 살림을 살 때 지출해야 되는 게 커다란 게 있는 거고 밤에 잠 안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서민들 밤에다 잠이 안 오는데 기재부 장관은 잠 잘 자나? 잘 주무시겠죠. 근데 제가 두려운 건 뭔 줄 아세요? 예. 이렇게 부자 감세하고 관리 재정수지나 재정수지 적자를 하면서 서민들한테 세금을 올릴까? 소비세, 부가세 다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는? 그걸로 지금 펑크난 재정을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이 있는데 슬슬 부가세를 만지작 하고 있다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고 와, 있습니다. 진짜 네. 그 정도면 네. 뭐 감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야 우리들도 판단하죠. 계속 무언가 기대를 하고 설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 검찰 권력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민주주의 문제. 예. 근데 경제도 민주주의 있어요. 경제 민주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정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저는 그 동전의 양면이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검찰 권력도 보이지만 네. 제 눈에는 또 경제 권력이 보여요. 경제 권력. 사실 저게 더 핵심이란 얘기가 있어요. 네. 비록 이제 가상의 드라마지만 어떤 멘트가 옛날에 나왔었냐면 정권 5년 내가 그거 하려고 이러는 줄 알아? 네. 사실은 그 정권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자산을 갖기 위한 많은 포석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궁극의 목표는 이자의 궁극의 목표는 결국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경제 권력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영화의 생각은 한 줄로 하면 검찰 권력과 경제 권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 몸으로 해도 돼요? 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이자면 돈의 자비나 네. 자선을 기대하지 마라.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유명한 탈탈 털어드립니다.